제가 도와줄게요. 더 이상 외롭지 않게. 정식으로 소개할게요. 안경을 쓴 당신 눈에만 보이는 최첨단 홀로그램 인공지능 홀로라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진짜 사람 같단 말이지. 요 입술도 그렇고. 다시 누구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국내 첫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나홀로 그대 제작 발표회 진행을 맡은 저는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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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다양한 우려들로 인해서 오늘 제작 발표회는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대체 진행하게 됐습니다.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행사 진행과 구성은요, 기존의 취재, 그 현장 취재와 동일하게 저희가 진행이 되고요. 사전에 저희가 안내해드린 대로 G파일을 통해서 오늘 이 현장의 사진들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자님들과의 또 질의응답 이따가 진행이 될 텐데요. 질의응답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안내 메시지 받으신 기자님들은 지금도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그 질문 소중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록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지금 제가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좀 열심히 신나게 진행을 해볼 텐데요. 아, 잠깐만요. 이러면 되겠네요. 기자님들이 보입니다. 굉장히 많이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홀로, 너도 보이지? 그럼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홀로와 함께 그럼 본격적으로 제작 발표회 시작을 해볼까요? 자, 오늘의 주인공들이죠. 윤현민 씨, 고성희 씨, 그리고 이상엽 감독님과 류용재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우. 네. 자, 진짜 네 분 맞죠? 홀로 아니죠? 예. 자, 윤현민 씨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홀로 그대에서 홀로와 난도 역할을 맡은 윤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성희 씨. 네, 안녕하세요. 나홀로 그대에서 소연 역을 맡은 고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나홀로 그대 연출한 이상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네, 나홀로 그대에서 작가 역을 맡은 저희는 김한채, 최성준 작가와 같이 작업한 류용재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지금 우리 감독님과 작가님 안경을 쓰고 나오셨는데 지금 기자님들 다 보이시죠? 네. 예, 굉장히 지금 많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단 이상엽 감독님, 나홀로 그대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나홀로 그대는 안경을 쓴 사람에만 보이는 홀로그램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그거를 개발한 천재 개발자와 남자와 그다음에 그걸 처음 쓴 베타 테스터이자 첫 사용자인 소연, 이렇게 세 사람의 사랑과 힐링이 담긴 드라마입니다. 지금 짧은 소개만 들어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신 분이 또 류용재 작가님 아니겠습니까? 작가님, 어떻게 처음에 구상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팀으로 같이 작업을 하는데 네. 작가들이랑 이렇게 수다를 떨다 보니 누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작가 중에 한 명이 이제 되게 외로움을 잘 타요. 전 너무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예. 입만 열면 외롭다. 네. 그런데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고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게 끝을 모르는 외로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즈음에 이제 저 알파고가 되게 화제가 되면서 그런 이제 기술이 좀 발달을 하면 그런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식으로 수다가 좀 더 진행이 되면서 이제 이 아이템을 고민을 하게 됐고, 길게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이보그나 그런 것들은 뭐랄까 좀 너무 프리키하고 좀 불쾌한 골짜기 같은 문제가 아직 해소가 안 된 것 같고
보이기만 해도 좋겠다. 그래서 안경을 끼면 그런 완벽한 상대가 보인다면 그 정도만으로도 그 외로움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걸 이제 아이템을 발전을 시키면서 이 여자 주인공을 주인공으로 하는 얘기를 처음 저희 써보게 됐는데, 왜냐하면 셋 다 남자 작가들이라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혜영 CP가 굉장히 이제 그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얘기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많이 잡아주게 됐고요. 함께 또 도움을 많이 주셨네요. 네. 예. 그러니까 진짜 뭐 인간이 원래 군중 속에서 외롭다 그러잖아요. 그 외로움, 인간 본성의 외로움과 그때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알파고가 워낙에 또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굉장히 요즘 시대와 잘 맞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이 이야기, 이 시리즈는 이미 기획 단계부터 하나의 완결된 한 편으로 설정이 돼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나 홀로 그대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감독님과 작가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드라마에 이정은 배우님도 나오시는데요. 네. 정은 배우님이 대본을 보시더니 너무 재밌게 잘 읽었고, 근데 정말 작가님이 외로우시는 분인가 보다. 세 분 중에 누군지는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우리 모두가 외롭죠. 뭐 그런 것에서 시작된 것들이고, 사실 인공지능 이야기, AI 이야기들이 기술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사람에 대한 얘기고, 우리가 이 편리함을 넘어서 이 사람들 이 새로운 기술과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시작이 됐었고, 그래서 서로의 상처가 있으면 그걸 치유할 수 있고 다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인간의 온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자, 작가님도 혹시 덧붙여 주실 말씀 있나요?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으신지. 뭐 감독님이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이제 뭐 저희가 이런 핸드폰이나 뭐 SNS 같은 게 점점 발달하면서 더 서로 네트워킹은 더 가까워지고 더 이제 친밀해지는 반면에 정작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와중에 또 사람이 그리워서 만나면 피곤하고 뭐 또 여러 가지 고민,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또 혼자 있고 싶어지고, 그때 또 혼자가 되면 또 사람이 그립고, 이제 그런 요즘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우리 감독님과 작가님이 기획 의도와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민 씨와 성희 씨 궁금해요. 처음에 대본을 받고 굉장히 끌렸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 끌렸는지, 어떠셨는지. 그 작품을 선택을 했을 때 일단은 넷플릭스라는 그 플랫폼에 저도 되게 빠져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1인 2역이다라는 그 정도까지의 정보만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근데 그 두 가지로도 제 마음에서는 한 60%는 벌써 마음을 굳혀놓은 상태였었고, 대본을 읽고 나서는 뭐 거의 한 200% 넘을 정도로 무조건 해야 되겠다, 안 하면 정말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대본 읽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착한 대본이었고, 그래서 작가님도 되게 빨리 뵙고 싶었고, 예전에 그 어떤 순정의 바나다라는 작품을 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착했었거든요, 대본이. 근데 그 작가님이랑 아직도 친하게 지내는데 실제로도 너무 착하세요. 그래서 저렇게 좋으신 분이니까 이렇게 글도 따뜻하고 착하게 나오시는구나. 근데 이 대본을 봤을 때 딱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을 너무 뵙고 싶었고, 또 만나고 나서도 정말 좋으신 분이니까 이런 또 따뜻한 글이 나타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영어 매력이 있지만 착한 대본에 굉장히 끌리신 것 같고. 네. 예. 성희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착한 대본과 넷플릭스의 또 매력에 사실 이제 너무 좋았고, 또 착한 또 배우 근데 또 여러모로 그 외에도 워낙 기발하면서도 또 내 얘기 같고, 그러니까 반전의 어떤 두 가지 매력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소연이라는 특히 인물에게 저는 전체적인 내용도 그렇지만 제 캐릭터에 대해서 좀 많이 또 보는 편인데,
저와 많이 닮은 듯하면서도 굉장히 다르고 그런 지점에서 되게 재밌게 신선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야기와 캐릭터 모두 굉장히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들이 전한 아주 특별하고 색다른 로맨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 홀로 그대 메인 예고편 만나보시죠. 한소연, 나이 30세, 안경회사 프리즘 홍보팀 5년차 대리. 싸가지 없다고 뒷말 꽤나 들어도 별로 신경 안 쓰는 타입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맘도 여리고 상처도 잘 받죠. 어떻게 그런 것까지? 세계 최초의 개인형 홀로그램 인공지능 홀로를 소개합니다. 누구세요? 홀로 근데 너 저 진주 사랑한 것도 말이지. 요 입술도 그렇고. 다시 누구야? 홀로 베타 버전의 모델이자 홀로를 만든 장본인 고난도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베타 테스터긴 하네. 내가 도와줄게요.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한수연한테 집착하는 이유가 뭔데? 소연이랑 뽀뽀한 것 때문에? 닥쳐! 너랑 있어서 진짜 다행이야. 홀로글라스 드디어 찾은 것 같네. 소연아! 홀로가 법을 어겼어. 고작 이 여자 때문에. 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프로그램 된 거지 진짜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아니 확실히 느꼈어. 알고 싶어. 소연이의 마음을. 그래도 네 마음도. 사람과 인공지능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네,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기자님들도 박수를 치고 계시죠? 와, 이 영상만 봤는데도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고 상처받았던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 캐릭터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나 홀로 그대 캐릭터 토크. 네, 첫 번째 스테일 주시죠. 자, 바로 윤현민 씨가 맡은 홀로입니다. 윤현민 씨, 홀로는 어떤 캐릭터인가요? 불렀어? 정식으로 소개할게요. 안경을 쓴 당신 눈에만 보이는 최첨단 홀로그램 인공지능 홀로라고 합니다. 홀로가 본인을 불렀더니 본인이 나오네요. 와, 나가 있어. 좀 더 보태주세요. 어떤 캐릭터인가요? 세계 최초의 홀로그램 인공지능이고요. 안경을 쓴 사람에게만 보이는 굉장히 다정다감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에요. 어떠한 계기로 여주인공인 소연에게 가게 되었고 또 그 옆에서 소연을 보살펴주고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다가 소연이를 통해서 인간의 그 감정에 대해서 서서히 알게 되는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인공지능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설명으로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지만 네. AI 인공지능을 연기한다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대본 네네. 처음에 딱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처음 든 생각. 처음에 이제는 작품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감독님과 이렇게 리딩 그 대본 연습 같은 걸 해보잖아요. 여러 번 해보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첫 촬영을 나가게 되는 건데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되게 딱딱하게 준비해 갔었던 것 같아요. 말 대사도 되게 딱딱하게 치고 물론 저희 집에도 AI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와 대화도 많이 나누면서 많이 걸어보고. 말투를 조금 소스를 얻기도 했었고 이렇게 저 말투를 따라해볼까? 어떨 땐 좀 저렇게 딱딱하게 약간 인간성 없어 보이는 감정 없어 보이는 그런 말투 여러 가지 이것저것 시도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밤잠을 설쳤다면서요.
예, 은근 이게 로봇 연기, 아니 인공지능 역할 하는데 엄청난 엄청난 압박감이 오더라고요. 그쵸. 뭐 그래서 잠을 좀 많이 설치기도 했고. 좀 약간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 같은데요, 현민 씨. 예, 그때가 떠오르나요? 정말 힘들었어요. 아, 근데 너무나 스윗하고 달콤한 저희가 정말 인공지능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홀로를 통해서. 그리고 윤현민 씨를 통해서. 아, 좋습니다. 연기 고민도 사실 많았겠지만 또 그 반면에 홀로라는 캐릭터를 화면으로 영상으로 어떻게 구현해 낼지에 대한 고민도 제작진들은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감독님. 네. 그래서 회의를 엄청 많이 했고요. 그래서 테스트 버전을 되게 여러 가지로 만들었었고 그 VFX 팀이랑 저희랑 뭐 제작 파트랑 해서 엄청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리 흔히 생각하면은 이제 뭐 미국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가 아니다. 이게 이 홀로글래스가 다음 달에 곧 출시될 것 같은 어떤 현실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어서 좀 리얼하게 하자. 그러니까 과하게 하기보다는 그래서 약간의 홀로그램 느낌만 줘도 충분하지 않을까. 우리가 막 엄청 번쩍번쩍거리고 막 이런 것들은 좀 오히려 이 드라마에서는 이 캐릭터에서는 몰입을 방해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현재 버전이 나왔습니다. 되려 굉장히 사실적인 게 더 와닿으니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스틸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죠? 스틸 주시죠. 자, 홀로와 똑같이 생겼지만 다른 인물입니다. 난도 어떤 캐릭터인가요, 현민 씨? 난도는 그 홀로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인물이. 어떻게 보면 홀로는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간이 아닌. 근데 어떻게 보면 난도라는 인물이 좀 더 더 인공지능인 홀로보다 더 딱딱하고 되려 더 차갑고 감정이 별로 없는, 결국 그 홀로를 만든 천재 개발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소연의 손에 들어가게 된 그 안경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소연의 옆집으로 이사를 하고 그리고 감시를 하게 돼요. 둘이 어떻게 하나, 그리고 홀로에게는 어떤 오류가 있나, 그런 것들을 감시를 하다가 자신도 몰랐던 소연에 대한 난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친구도 되게 과거에 되게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 아픔을 이 둘, 홀로와 소연이를 통해서 치유하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는, 어떻게 홀로와는 좀 다른 매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런 또 디테일한 감정선들을 우리 현민 씨가 굉장히 잘 표현해 줬을 것 같은데 1인 2역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아, 지금 표정은 홀로인데요. 예. 저 많이 힘들긴 했어도 배우로서는 굉장히 충분히 가치 있는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저에겐 큰 자산이 됐던 촬영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1인 2역을 해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기존에 제가 드라마를 했을 때 한 인물을 연기하잖아요. 정확하게 딱 2배 더 힘들어요. 2배 더 힘들고 좀 더 많은 예민함이 필요하고 좀 더 순도 높은 집중력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네. 한 작품에 이제 두 인물을 연기하는 건데, 네. 자, 후배들에게 또는 동료들에게 1인 2역 네. 추천 비추. 예, 무조건 추천합니다. 무조건 네. 강추다. 네. 오. 혼자 죽을 수는 없습니다. 작품을 2개 하는 느낌. 네, 나만 가질 수 없다. 네, 예, 맞습니다. 함께 하자. 좋습니다. 그만큼 또 현민 씨의 스펙트럼이 이 나홀로 그대를 통해서 확 넓어진 느낌이 드는데, 예. 그 촬영이 끝나고 이정은 선배가 그러셨어요. 되게, 저는 어쨌든 이 작품을 하다 보면 여기에만 몰두해 있어서 시야가 뭐랄까 좀 되게 좁아져 한쪽만 있는 보는, 상태, 예. 이것만 파니까. 근데 그러던 와중에 회식 때 이정은 선배가 되게
좋겠다고, 두 가지 역할 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을 것 같다고, 되게 연기 인생에 되게 도움 많이 될 거라고. 그러고 나서 저 자신을 돌이켜 봤는데 배우로서 저도 좀 많이 성장하게 된 그쵸. 계기가 충분히 될 만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흔한 기회가 아니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이 또 1인 역을 하게 될 고민의 시점이 오신다면 무조건 하시라고. 제가 윤현민 씨를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오늘 눈이 가장 깊어요. 감사합니다. 깊은 눈을 지금 이게 또 나홀로 그대 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고성희 씨한테 좀 여쭤볼게요. 홀로와 난도 두 인물과 다 연기를 해보신 분이 성희 씨잖아요. 어떠셨나요? 현장에서. 네, 두 남자와 사랑을 하는 그런 행운이 있어서 감사했고요. 굉장히 다른 매력을 가진 두 남자라서 설레는 포인트도 달랐고 함께 연기할 때 그 소연이의 모습도 많이 달라지고 최대한 윤 선배님의 두 모습을 제가 잘 받아서 연기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같은 인물인데도 두 인물을 연기했기 때문에 촬영장에서 느낌이 되게 달랐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한 씬 똑같이 찍다가 바로 다음 또 씬에서. 변신하고 오시고 뭐 이랬으니까 근데 그보다도 또 많이 이렇게 고생을 하시니까 좀 그런 지점이 좀 걱정도 되고 그랬었죠. 네. 자, 그렇다면 류용재 작가님께 좀 여쭤볼게요. 홀로와 난도 두 캐릭터에 어떤 차별점을 두려고 하셨는지. 아까 현민 씨께서도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난도라는 캐릭터는 좀 상처가 많은 인물이고 그래서 그 고난도라는 이름처럼 친해지기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예요. 근데 이제 반면에 홀로는 그 난도가 자기 신한테 없는 그런 친절함이라든지 상냥함, 뭐 타인에 대한 호기심 그런 것들을 다 자신한테 없는 결핍된 부분들을 이 홀로라는 존재는 완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타인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만든 캐릭터라 정반대의 성격을 갖게 된 거죠. 윤현민 씨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차별화되게 잘 표현하신 것 같은데 작가님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네, 저는 일단 그 목소리를 내실 때 홀로를 연기하실 때의 톤이나 속도나 그런 것들에서 딱 그냥 목소리 대사를 읽는 거를 리딩 때 듣고 되게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고백하자면 저는 본편을 시청자의 마음으로 보려고 아직 보지 않았어요. 2월 7일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2월 7일 날 보고 현민 씨께 따로 연기 모니터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리딩 때 이미 그 두 발성에 반했다. 네. 좋습니다. 2월 7일 저도 2월 7일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고성희 씨 캐릭터 스틸 주시죠. 자, 고성희 씨가 맡은 소연 캐릭터 어떤 캐릭터인가요? 한소연, 나이 30세. 안경회사 프리즘 홍보팀 소속 5년차 대리. 싸가지 없다고 뒷말 꽤나 들어도 별로 신경 안 쓰는 타입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맘도 여리고 상처도 잘 받죠. 자, 홀로가 이렇게 다 해버리면 고성희 씨는 무슨 얘기를 하나요? 홀로 네, 들어가 있어. 바로 그거예요. 네, 소연이란 인물이 뭐 이렇게 표현도 해줬지만 사실 뭐랄까 주변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고 사실 그 나 홀로 그대에서 나 홀로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인 것 같아요. 뭐 또 본인의 여러 가지 어떠한 이유들로 인해서 늘 좀 혼자 뭐 희노애락을 혼자서 감내하고 뭐 혼자 느끼고 표현하는 인물이었고 그런 인물에게 이제 사실 가장 필요했던 친구 또는 가족 뭐 이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인공지능 홀로라는 친구를 만나고 또 개발자 난도를 만나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많은 시청자들이 소연이의 감정에 이입해서 작품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고성희 씨는 연기하면서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AI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어떠셨나요? 연기하시면서는? 그쵸. 네, 정말 솔직히 대본으로 읽을 때는 그저 신기하고 신선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제가 연기를 하면서 어쨌든 보시는 분들께 최대한 뭐랄까 사실적으로 느껴지게 제가 해야 되는 또 역할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만큼 내가 이 인물을 가상이 아닌 또 정말 사랑을 또 제가 해야만 하는 것도 있었고, 네, 그런 지점에서 두 분 재밌었습니다. 모두에게 도전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자, 우리 현장에서 두 분의 케미스트리가 아니요, 세 분의 케미스트리라 그래야 되겠죠. 세 분의 케미스트리가 엄청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윤현민 씨와 고성희 씨의 이 케미 실제로 또 두 분이 집이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면서요. 그래서 이 작품을 위해서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어쨌든 첫 리딩 때 처음 만났고 그 뒤로 이제 금방 급격하게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뭐였었냐면 서로 이제 혼자 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같은 동네 5분 거리에 살거든요. 그리고 서로 또 이렇게 반려견을 또 키우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맞네요. 예. 금방 이야기할 거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되게 금세 친해졌어요. 그리고 성희가 가진 그 성격도 이렇게 벽을 쌓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서 만나자마자 자기 걸 다 오픈하고 편안하게 상대방을 좀 배려해주는 또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좀 잘 금방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성희 씨가 또 긍정 에너지가 있는 분이어서 예, 뭐 긍정 가끔 이게 좀 지나칠 때가 있긴 한데 굉장히 밝은 긍정적인 밝죠? 친구예요. 예. 예. 고성희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도 사실 근데 막상 또 작품을 하고 이럴 때는 그렇게 또 주변 배우분들하고 그렇게 막 아주 가깝고 친하게 지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기회가 많지가 않죠. 네. 아무래도. 예. 근데 정말로 현민 선배 같은 경우는 워낙 정말 분위기 메이커고 현장에서 사실 제가 이제 또 오히려 현장에서는 제가 오히려 굉장히 좀 많이 좀 침체되어 있었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 많이 그래도 현민 선배 덕분에 계속해서 좀 리프레시가 되고 또 동네에서 이제 동네 마실 나가가지고 만나가지고 강아지 산책하면서 작품 얘기하고 좀 더 편하죠. 네, 많이 의지가 되고 정말 감사했죠. 정말 이 케미가 완벽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공을 서로에게 넘기고 있어요. 좋습니다. 감독님, 칭찬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감독님 현장에 이제 직접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두 분 너무 잘 어울렸죠. 근데 실제로는 되게 두 분 다른 성향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연기하는 스타일도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뭐 현민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정직하고 성실한 스타일로 정확하게 뭔가 쌓아 올리는 스타일이라면 성희 씨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자유롭게 흘러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잘 어울릴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리딩하고 붙여보니까 이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의외로 서로 다른 것들이. 그래서 다행이다 처음에 싶었죠. 그래서 지금 두 분의 케미에 정말 우리 감독님이 빅 스마일을 굉장히 만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과연 나 홀로 그대 촬영 현장 어땠는지 저희가 비하인드 영상을 준비해 봤거든요. 제작기 영상 만나보시죠. 내가 도와줄게요. 더 이상 외롭지 않게. 정식으로 소개할게요. 안경을 쓴 당신 눈에만 보이는 최첨단 홀로그램 인공지능 홀로라고 합니다. 많이 찾아보기 힘든 소재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인공지능, AI. 말씀 편하게 하세요, 주인님. 주인님이요? 제가요? 이런 또 주제가 사실 많이 보편화되지 않은 지점이고 실제로 눈에 보이고 만질 순 없지만 정말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그러면서 너무 특별하죠.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따뜻한 그게 조금은 차별화된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소연이 최첨단 인공지능 홀로를 만나게 되고요. 홀로와는 같은 얼굴을 가졌지만 성격은 정반대인 그런 난도아의 두 사람과 하나의 인공지능의 친구와 연인 사이를 오가면서 살아가는 이야기. 보고 싶었어. 딱 하룻밤이었지만 배우로서 1인 2역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체크메이트. 난도라는 역을 연기할 땐 엄마한테 쌀쌀 맞기도 하고 어떨 땐 툴툴 맞고 이러한 모습들을 좀 접목시켰다면 홀로를 연기할 땐 그런 따뜻함, 친절함 이런 부분들을 좀 접목시켜서 연기를 했던 것 같고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감추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유능한 커리어 우먼의 모습을 하고 있고 하지만 사실 혼자서는 늘 외롭고 여리고 착한 인물인 것 같아요. 재밌었죠? 네. 좋을 거야 아마. 너 보고 있지? 너랑 있어서 진짜 다행이야. 현민 선배는 계속 1인 2역을 번갈아 가면서 촬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가장 힘드셨을 거예요. 대리님 오늘 일정은 성희는 되게 밝은 친구예요. 현장에서는 죽 가라앉고 이런 걸 너무 싫어하는 타입이어서 그런 부분에 상대 배우로서 너무 좋은 배우를 만난 것 같고 네, 생애 최고의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좋았어. 저희 작품 굉장히 촘촘하고 짜임새 있게 만든 작품이에요. 이제 곧 만나뵐 생각을 하니까 되게 기대가 되는데 이 작품과 함께 여러분들도 즐거운 기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힐링을 드릴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화이팅! 안녕. 제작기 영상 보고 오셨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성희 씨가 내 생애 최고의 파트너라고 말씀하셨어요. 알고 싶어. 소연이의 마음을. 이제 홀로가 마음도. 어머 진행도 해요 홀로가. 알겠어 홀로야 내가 물어봐 줄게. 잠깐만 기다려. 고마워 허락해줘서. 진짜 저랑 통하는 것 같아요 홀로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생애 최고의 파트너였나요? 아, 그럼요. 네. 진정성 있었죠? 지금 약간 인공지능 같았거든요. AI 같았거든요. 아닙니다. 예. 정말로 참 많이 선배한테 의지도 많이 했고 도움도 정말 많이 받았고 사실 쉽지 않은 현장인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둘 다 많은 게 도전이었고 저 역시도 근데 그래도 정말 현민 선배가 옆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 놓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소연이가 덕분에 더 예뻐 보이고 더 사랑스럽게 저는 표현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배우에게 있어서 사실 상대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호흡을 나의 호흡을 어떻게 만들어 줄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생애 최고의 파트너라고 먼저 들으셨어요? 현민 씨는 어떻습니까? 뭐 생애 최고의 파트너라고 이렇게 말은 했는데 예. 저는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하정우 선배랑은 네. 같이 작품을 했었잖아요 성희가. 네네. 정우 오빠 이래요. 근데 저한테는 꼭 현민 선배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하정우 선배보다 나이가 어린데 그러면서 나보고는 최고의 파트너라고 그러고. 아니 최고의 파트너한테도 선배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물론 저도 성이랑 연기하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이 친구의 그 밝은 에너지는 제가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의 두 번째로 최고의 파트너가 아니었나. 잠깐만요. 두 번째 이거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아니 첫 번째라고 하면 또 이 친구 또 너무 긍정이 지나칠 때가 있어요. 약간 또 건방이 좀 들어갈까봐. 공석으로 두 번째라고 남겨놓더라도 두 번째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희 씨
이제 궁금해하시니까 여쭤볼게요. 하정우 씨한테는 정우 오빠라고 하는데 왜 윤현민 씨한테는 선배라 그럽니까? 그게 이제 사실 그 당시에는 저도 23살 막 이쯤이었고 철이 없었습니다. 기준이 본인이군요. 내가 어릴 때였다. 예. 네, 저희 굉장히 그러니까 선배님들에게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이제 그냥 정말 오빠 언니 그쵸, 이렇게 맞아요. 하고 다니던 어리광 피우던 막내로서의 그게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하선배님이라고 불러요. 사실. 네. 오빠라고 하다가 네, 갑자기. 하선배님이라고 자주 부르고 현민 선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제가 또 뭐랄까 제가 이렇게 현민 오빠라고 했을 때는 또 좀 조심스러우니까 아무래도 네 이렇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번에 윤현민 씨와는 1대1로 만난 게 아니라 1대2로 만났기 때문에 예. 아 그렇죠, 네. 역시. 그래서 또 이제 네. 더 선배님 네, 같은 모습. 그럼요. 그리고 선배라고 부르는 데는 배울 게 많다라는 것도 포함입니다. 정말 많고요. 네. 정말 많은 걸 배운 지금 얼굴입니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생애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한 나 홀로 그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이쯤에서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마음을 알아보는 속마음 토크 시작을 해볼 텐데요. 형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앞에 지금 무드등이 있어요. 너무 예쁜 하트 무드등이 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면 나 진짜 속마음이 맞다. 예스면 불을 켜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놔두시면 되는 겁니다. 불이 꺼진 채로. 자,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나만의 홀로가 보이는 안경이 있다면 무조건 산다. 하나, 둘, 셋. 그쵸. 이게 안 살 이유가 없죠. 너무 궁금하잖아요. 제일 먼저 누르신 분이 감독님이에요. 감독님. 네. 당연히 사야죠. 기획할 때도 우리도 나오면 당장 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이 신박함과 재미와 이런 걸 만들자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런 비슷한 아이템이 나오면 저희는 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안경을 쓰시겠어요? 저요? 아직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저도 싱글입니다. 그래서 쓸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대화가 나는 필요할 쓸 일이 때. 많다. 네. 계속 쓰고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다면 현민 씨는 홀로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이게 박 선배님도 그러시겠지만 굉장히 지칠 때가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누구한테 위안받고 싶고 예. 위로받고 싶고요. 근데 또 저희가 하는 거는 어쨌든 텐션을 끌어올려서 또 이렇게 또 분위기를 또 살려야 되는 씬들도 있고 하니까 또 잠을 못 자면 사실 텐션 올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조금 부탁을 해서 좀 내 텐션 좀 올려달라, 계속 끌어올려달라, 웃겨달라, 뭐 이렇게 좀 부탁을 할 것 같아요. 나 좀 기분 좀 더 예. 내주고 응원해달라.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성희 씨는요? 집에서 이제 뭐 물론 요즘은 아니지만 한때 이제 혼술을 즐길 때가 있었는데 혼술. 그럴 때도 뭐 사실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 같고 또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또 살면서 뭔가 이렇게 점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솔직한 편인데 점점 조금씩 이제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말을 못 하게 되는 아끼게 경우가 되죠, 네 좀. 맞아요. 계속 이제 말을 오히려 혼자 담아두게 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지점 혹은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은 지점을 이 친구에게 상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실제로 전 촬영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홀로를 이렇게 연기하면서 함께하면서 네. 맞아요. 진짜 친구를 만나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작가님 어떤 홀로를 만났으면 좋으시겠어요? 저는 홀로 안경이 있으면 꼭 부탁하고 싶은 확실한 용도. 뭡니까? 대본을 좀 대신 써줬으면.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창작한 경우에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법무팀에 지금 알아보고 있는.
지금 현재 알아보고 계시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또 TMI 감사드리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을 바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끄고요. 네, 홀로처럼 내 마음을 쏙쏙 알아주는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 하나, 둘, 셋. 자, 있었으면 불을 켜주시고. 오. 자, 우리 작가님만 없었고 다 있으셨어요. 아무래도 현장에 같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현민 씨 누구였습니까? 뭐 모든 스태프들 다 너무 컨디션이 다 너무 좋았어요. 호흡도 너무 좋았고 팀워크도 너무 좋았는데 뭐 이 자리에서 콕 집자면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저를 같이 따라다녀 주는 제 개인 스태프들이 있어요. 함께하는. 예. 헤어팀, 메이크업팀, 스타일리스트팀 그 친구들이 그래도 제가 이 작품 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을 거고 제 눈치도 많이 봤을 거고 또 오빠 기분 안 좋을 때 또 많이 친구들이 또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고 뭐 참 그 친구들 좀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분위기 시상식인데요. 예. 아닙니다. 네, 뭐 그 친구들이 아마 제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지 그렇죠. 않나. 아무래도 내 마음 네. 알아주는. 네. 어떻습니까? 이 지금 현장에 지금 보니까 세 분이 다 불을 환하게 켜신 걸로 봐서 현장 분위기가 정말 좋았던 게 확실한데 성현 씨는 지금 가장 떠오르는 장면 또는 떠오르는 그 순간 언제입니까? 너무 많은데 너무 많죠. 네, 정말 많은데 아무래도 첫 촬영? 첫 촬영. 네, 첫 촬영 때 그리고 마지막 촬영 때 이렇게가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 같고요. 워낙 또 정말 물론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이제 뭐 현민 선배님하고는 연기하면서 이제 나중에 눈만 봐도 사실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알 기분이 정도로. 어떤지 조금 혼자 둬야 되겠다 까불어야겠다 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잘 느껴졌었고 또 이제 되게 감사한 건 감독님께서 정말 되게 뭐랄까 되게 세심하시고 되게 섬세하시고 예리하세요. 제가 느끼는 것들을 모니터로 보시면서 정확하게 굉장히, 아시는 네. 거죠. 콕 집어서 딱 다 아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속마음을 들키는 느낌이었죠. 그 정도로 그래서 많이 오히려 좀 그래 뭐 감독님은 아시겠지? 약간 이런 좀 의지하는 신뢰와 믿음이 마음이 있는 거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감독님 AI 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주는.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이렇게 1대1로 볼 때보다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니터로 볼 때 바스트샷을 찍을 때 이럴 때 보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거 굉장히 집중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알게 되는 거 있는 것 같고 뭐 저 역시도 이제 현장에서 어쨌든 즐거운 촬영 현장이지만 뭐 이게 쉬운 일들은 아니잖아요. 여러 그쵸. 사람들이 협업을 해야 돼서 오해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 한데 배우들이 워낙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얘기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이런 게 되게 편하게 찍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온기가 넘쳐나는 촬영 현장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만약에 이 멤버, 이 조합 그대로 또 작품으로 다른 작품으로 만날 의향이 있다. 불을 끄셨어요? 이거 아니냐? 자, 하나, 둘, 셋. 무조건이네요. 이거는 뭐 안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오늘 현장에서 그 분위기를 제가 한껏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질문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고요. 마지막 질문은 주변에 나 홀로 그대를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나, 둘, 셋. 네 분 다. 어떤 분 또는 어떤 분들? 네, 현민 씨. 저도 이 시리즈를 보진 못했지만 찍으면서도 제가 많이 힐링되고 치유받는 느낌이 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외롭고 뭔가 어딘가에 좀 의지해보고 싶다? 아니면 그냥 좀 더 마음 편안하게 가지신 상태에서 모든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큰 메시지는 아니지만 뭔가 그 사람의 체온을 좀 높여줄 수 있는 드라마는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또 자부할 수 있는 건 넷플릭스 플랫폼에 이렇게 착한 드라마가 있다라는 거에 좀 차별점이 있어서 저희 작품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성희 씨는 어떻습니까? 이 주변에서 이 소재만으로도 굉장히 궁금해하셨던 주변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주위 분들이. 우선 예고편과 이제 제 주변 지인들, 가장 친한 친구들이 많이 봤는데 되게 넷플릭스 팬들도 많고요. 많죠. 제 주변에. 근데 굉장히 많은 기대를 그 어느 때보다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연기하는 거 보면 제 주변 분들은 굉장히 오글거려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이 내용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궁금해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공감과 위로가 되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독님, 어떤 분이 네. 남녀노소 다 좋아할 것 같은데요. 특별한 소재지만 굉장히 대중적인 어떤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같이 혼자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고요. 뭐 연인이 있는 사람은 함께 봐도 되고 가족끼리 심지어 같이 봐도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시리즈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보면 좋을 작가님 마지막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분. 네. 좀 사람에 많이 지쳐서 차라리 좀 혼자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혼자인 거에 지쳐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그립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극과 극은 통하네요. 예, 좋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오늘 못다한 이야기 더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은 2월 7일 직접 넷플릭스를 통해서 만나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자님들이 또 질문을 저에게 문자로 미리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홍보팀 딜라이트를 통해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MBC의 김경희 기자님이 감독님께 질문을 주셨어요. 윤현민과 고성희의 캐스팅 이유는? 한 번도 같이 해본 적이 없는 배우들인데 캐스팅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저는 두 배우 다 전작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네.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배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는 이제 배우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몰랐을 수도 있는데 봤는데 홀로의 느낌이 난다, 난도의 느낌이 난다. 그다음에 소연도 마찬가지였고요. 되게 어느 순간 반짝거리는 느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했고, 그래서 꼭 같이 해보고 싶었고. 네. 전작들을 보시고 네. 네. 그리고 또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김경희 기자님 감사의 말씀드리고, 일반적인 드라마와 달리 피드백을 중간에 받지 못하고 전편을 공개하게 됩니다. 기존 드라마 연출할 때와 작업할 때 달랐던 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작가님도 영향을 받으셨는데 일단은 이야기의 속도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몰아서 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있었고, 제작도 원래는 한 절반 정도를 보통 제작을 하고 이제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제 수정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더 뭔가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그래서 오롯이 작품에 좀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이제 신경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걸 얼만큼 구현했냐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되려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고성희 씨에게 이런 질문 주셨어요. 여배우가 안경을 쓴다는 건 미모에 있어서는 좀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안경을 통해 홀로그램을 봐야 했기 때문에 안경 쓰는 장면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안경이 혹시 방해가 된 적은 없는지요? 네, 잊고 있었던. 사실 맞아요. 정말로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특히 초반에 안경을 골라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왜냐면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더 힘들어지고 촬영 시간이 많이 지연돼요. 안경을 쓰다 보면은 조명이 반사되기 때문에 그게 화면에 너무 적나라하게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도 사실 연기할 때 좀 많이 불편한 지점은 분명하게 있었고요. 하지만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잘 끌고 나가야 하는 지점이었고 잘 표현돼서 그래도 저도 사실 걱정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쌍꺼풀이 크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안경을 썼을 때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을까? 근데 역시 감독님께서 예쁘게 잘 아니 찍어주셨어요. 근데 너무 예뻐서 아까 저는 포스터를 보고 그 안경 그 브랜드 모델 같더라고요.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되려 안경을 또 써서 도움받은 부분들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성희 씨. 우선 사실 촬영을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이번에 예고편을 보면서 느꼈던 건 제가 어쨌든 기존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고성이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조금 어수룩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지점에서 또 저는 저 역시도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이 나홀로 그대 2월 7일 날 오픈을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또 안경을 아이템으로 또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윤현미 씨 1인 2역으로 연기를 하다 보니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았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뭐 생각나는 순간 그 홀로와 난도가 둘이서 연기하는 씬들도 있어요. 지킬 앤 하이드. 네네네. 그러면 이제 난도를 먼저 찍을 땐 홀로가 내 앞에 있다 가정하고 내가 또 홀로로 가서 이렇게 연기할 거니까 그 허공에 대고 이제 상상해서 이제 진짜 쳐다보면서 연기를 하는 것들이 처음에 너무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그쵸. 항상 상대 배역과 이제 눈을 마주보고 그 사람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거는 아무도 없으니까 앞에서 근데 또 그 이제 연출부에서 또 대사를 쳐주면 아주 웃기게 쳐요. 정말 AI 같은 안 때가 있죠. 예, 예. 아주 안 끌어오르게 되게 감정씬인데 막 그런 것들이 많이 기억에 남고 이게 또 신기한 게 처음에는 너무 적응이 안 되고 사실 둘이 홀로와 난도가 연기하는 씬들 때가 제가 집에서 잠을 못 잘 때예요. 너무 막 스트레스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압박감은 쪼여오고 혼자 모든 걸 책임져야 예. 되는데. 근데 이게 수개월이 지나고 드라마의 후반부 때쯤 이제 저도 이 작품에 녹아들고 했을 때 씬 중에 이제 홀로와 난도가 어쨌든 그게 치달아서 서로 이제 좀 딥한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서로 이제 뭐 눈물이 날 정도의 또 딥한 그런 스토리를 씬인데 앞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이게 신기한 게 뭔가 느껴지는다라는 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막 주체할 수 없었던 눈물을 흘렸던 적도 있었고,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고민과 노력의 성과죠. 네, 좋습니다. 두 분 외에도 최여진, 황찬성, 이정은, 강승현, 이기찬 씨 등등 정말 엄청난 배우분들이 함께 이 작품에 참여를 하셨는데 다른 배우분들과의 호흡은 어땠나요, 성희 씨? 워낙 또 정말 여진 선배님도 그렇고 찬성 씨도 그렇고 왜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워낙 정말 에너지가 굉장히 밝고 되게 좋은 또 배우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이 늘 굉장히 유쾌했고 물론 가장 현민 선배랑 호흡을 맞추는 씬이 제일 많긴 했지만 또 다른 배우분들이 함께 했을 때 저희 현장이 또 다른 색깔로 되게 에너지가 넘쳤었고요. 또 정은 선배님이나 손종학 선배님 같은 경우도 워낙 너무나 존경하는 선배님들이셔서 영광이었죠. 네, 같이 해서. 이 배우분들이 펼치는 그 연기 케미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그리고 뭐 모든 배우들이 다 너무 좋았고 여진 누나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매일 촬영에 오시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약간 지쳐서 조금 다운돼 있는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에너지를, 다 주고 그래서 스태프들한테도 사이에 인기가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이 들고요. 찬성이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은 준비를 해오고 또 약간 배우에 대한 열정 막 그런 게 너무 본받고 싶을 정도로 막 활활 타오르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오늘 심지어 군대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충성. 어제 휴가를 나왔는데 오늘 또
굳이 안 와도 되는 걸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응원 왔어요. 응원이죠. 애정이고. 정말 의리 있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또 응원 와줬어요. 네, 너무 씨. 고마워. 정말 잘생겨지셨더라고요. 잘생겼죠. 훨씬 정말 또 더욱 더 빛나는 모습으로 오늘 와주셔가지고 네. 반했습니다. 군인이 아마 네. 최적의 직업인 것 같은 느낌. 갑자기 지금 권하시는 네. 겁니까? 예. 체질이었나 보다. 자신의 옷을 제대로 입었다. 정말. 지금 약간 라이벌 의식 좀 느껴지면서 좋습니다. 자, 우리 찬성 씨의 대답은 저희가 제대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공식적인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류용재 작가님. 처음으로 로맨스 장르에 도전을 하신 건데 대본 작업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색달랐던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굉장히 어려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남자 작가 셋이서 모여서 하다 보니 책으로 배운 로맨스냐 이런 비방도 많이 들었고, 근데 그 과정에 여주인공 소연의 이야기를 감성이 주인공으로 그녀의 시점으로 얘기를 끌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의 나홀로 그대가 있었어요. 이 소연이의 캐릭터만 다른 뭐 직업일 때도 있고 완전히 다른 성격일 때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버전으로 고민을 할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획부터 참여했던 이혜영 CP가 그 좀 여주인공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끌어가는데 도움도 많이 줬고 기획 방향을 잡아 나가는데 도움을 많이 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 아쉽지만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고요. 어떻게 이제 많은 이제 관객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어떻게 봐주셨으면 좋겠는지 끝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윤현민 씨부터. 네, 다시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는데 뭐 이 작품 보시고 조금이나마 온기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가슴 따뜻한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기억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성희 씨. 저 역시도 그렇지만 자신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자신의 친구나 또 가족의 이야기 같기도 한 저희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장르가 또 한 곳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 재밌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혁 감독님.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버라이어티한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고요. 열심히 쓰고 열심히 연기하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아마 즐겁게, 재미있게,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재 작가님. 아마 향후 몇 년 안에 이 홀로 같은 물건이 분명히 나오리라고 생각되고, 그러면 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많은 장면들이 우리 일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까운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더 즐겁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 미래를 미리 체험하는 네.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나홀로 그대를 통해 울고 웃고 그리고 다들 좀 더 마음이 따뜻해지면 좋겠다라는 우리 감독님의 바람처럼요. 2020년 2월 7일입니다. 2월 7일 모두들 나홀로 그대와 함께 위로받고 힐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나홀로 그대 제작 발표에 우리 배우분들 그리고 제작진분들 그리고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박경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